자, 비트코인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또 트럼프 관세, 그리고 이더리움 해킹, 시장의 악재들이 나오면서 많은 불안감을 보였죠. 자,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하방 지지하려고 하는 시장의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둘 것은 지금같이 위기다, 상승이 끝났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지 개인들의 매물, 패닉셀이 나오고서 그 물량들을 고래, 세력, 기관들은 물량을 저점에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휩쓸리지 말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서 저점 매수를 노려야 할 때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이 대표입니다. 오늘의 시장 점검 체크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또 한 번의 위기론 나오고 있지만 항상 이런 위기, 나락간다 할 때부터 반등에 준비를 해야 된다. 항상 극도의 공포감과 불안감, 그리고 손실률이 왔을 때 저점에서의 고래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큰 반등의 시기를 항상 보여줬던 코인 시장이죠. 비트코인이 8만 8천 달러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연중 2025년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관세를 그대로 부과하겠다라는 발표, 그리고 솔라나 리브라 사태와 함께 해킹 이슈까지도 나오면서 시장에 이렇게 보니까 좋은 얘기는 별로 없고 안 좋은 얘기들만 지속적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항상 상승 이후에 단기적 도 조정을 거치면서 극도의 공포감을 주면서 지지선 버텨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의 랠리가 나오고 또 박스권의 모습을 또 보였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우상향의 모습. 시장에 암호화폐에 관한 호재보다는 악재가 없다 보니까 단기적 조정이 나오면서 불안감을 갖고 계시겠지만, 자, 이렇게 길게 보게 되면은 지속적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지금도 단기 조정의 자리이지 이게 큰 하락. 당연히 고점에서 급하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조금 힘든 시기가 아닐까 느끼시겠지만, 다시 비트코인이 15만 달러를 간다면 지금의 흔들림은 큰 걱정이 아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체크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한 번에 쭉 오르는 게 아니죠. 이렇게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자, 이때도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이때 8월달 작년 여름 다시 처박히면서 급하게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뭐죠? 그리고서 하방 지지를 하고서 올랐으면서 다시 반등의 모습을 보였죠. 지금 구간도 다시 한번 10만 달러를 넘어섰다가 그 구간에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8만 6천 달러까지 조정을 받은 후에 하방 라인을 지지하고서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럴싸한 V자 반등이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 또 추가 하락, 변동성에 대해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개미 털기를 진행한 후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결국에 개인 매물들을 털고 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래들과 기관들은 다시 한번 멋진 상승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건 이 8만 달러 부근을 지켜주는가,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면 다시 9만 달러 이상 다시 자리를 잡고서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결국 이 부분을 쥐고 있는 거는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에 관한 우호적인 정책, 그리고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의 변경이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될 듯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트럼프 정부에서는 크립토 차르를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실무그룹 창설하면서 이 정책, 우호적인 정책과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 SEC에서도 CFTC에서도 지금 이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들이 나오면서 조정은 받았지만 이 악재들이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이제 요동칠 부분은 없다. 악재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끝이 나면은 보다 반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 결국 개인 투자들을
털어내고 나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본 게임의 시작, 트럼프 정부의 본 게임의 시작이 된다. 자, 업비트 차트를 보게 되면 어제 거래량들이 좀 들어오면서, 자, 시간봉을 보면 저점에서 수급들이 좀 들어온 모습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전부 다 큰 수급들은 들어오지, 아직 이 앞전 수급들만큼은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하락은 멈췄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또 수급들이 이렇게 작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소간의 이제 또 등락을 보이다가 또 단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1억 2천 언저리를 지켜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다시 체크해 봐야 될 게, 다시 한번 거래량이 크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빨리 회복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 혹시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한다 그래, 다소간의 등락을 보이면서 횡보한다 그래도 빠르게 다시 한번 이 1억 4천만 원 위로 안착을 해야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 1억 4천으로 안착을 못하면 맞고서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점 예상이 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다소간의 등락, 조금 기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결국에는 지속적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 패턴에서 작년 ETF가 출시되고 나서 다소간 흔들린 이후에 다시 큰 상승 보인 후에 또 조정을 받았죠. 계속 정고점을 못 넘으면서 조정받다가 다시 큰 이슈들 나오면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랠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에 호재는 바로 뭐죠? 그쵸.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규제 완화들이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 비트코인의 흐름, 추세는 크게 다시 이어갈 수 있다. 제가 지속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가 1억 5천은 일단 찍고 나서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조정받았는데 좀 조정폭이 지금 크고 수급들이 아직 안 들어오기 때문에 좀 약세의 모습. 시장이 결국 비트코인이 추세를 잡아줘야지 메이저 코인들이 상승의 흐름 같이 잡아주면서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다음에 쫓아가게 돼 있는데, 아직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코인들도 대부분이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 다만 고점에서의 큰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힘이 없이, 거래량 없이 좀 흔들린다면 횡보, 등락이 계속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거는 미국에서 전략 자산에 대한 비축 준비 중이죠. 그리고 정책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또 변화되는 모습. 자, 올해는 못해도 2억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최소 나올 수 있는 흐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 고점에서 지금 진입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눌림목 찬스 저점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춰야 되는 타이밍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이제 추세 전환을 할 때가 돌아서면은 그때부터 이제 눌림 줄 때, 바로 올라간다고 해서 급하게 이렇게 따라가서 올라간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바닥 다지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안정적인 자리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자, 해킹 충격의 가상자산 조정 크게 받았죠. 이더리움 등 4대 코인 평균 거의 20% 가까이 조정을 받았어요. 자, 그렇지만 고점에서의 대량 매도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결국 물량 출회가 되는 게 아니었고, 이런 악재들이 나오면서 고래들, 물량들은 그대로 보유 중인데 결국 심약한 개인들이 패닉셀이 나오면서 매도가 매도를 보는 거죠. 더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매도들이 나오면서, 근데 아까 차트에서 보셨듯이 저점에서의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지켜주는 걸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거는 결국에 고래 세력들이 슬슬 매집을 다시 시작하는 단계다. 자, 반년 만에 극심한 공포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패닉셀이 나오는 거죠. 자, 결국 탈취량은 아직 안 풀렸다. 상승 요소는 부재라고 보는데 결국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국 시장의 방향성은 정해졌습니다. 그 이벤트 호재들이 나와줘야지 시원한 반등을 보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모습보다는 좀 여유를 두고서 관망하면서 눌림 줄 때마다 천천히, 한 번 더 빠지게 된다면 분할 매수를 잡아야 되는 찬스,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아마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빠르게 회복하는 코인 바로 XRP죠. 자, XRP 같은 경우도 전에 급하게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바로 땡겨 올려주면서
이 3,400원 언저리 구간을 지금 다시 올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자, 얘도 아직은 수급이 좀 약해요. 자, XRP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선 라인을 그어보면은 항상 이 라인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거래량들이 들어온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뭐다? 그렇죠.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이 저점에서, 자, 이번에도 지난번 관세 이슈로 인해서 2월 초에 급락을 했을 때도 수급들, 이번에도 수급들, 저점에서의 수급들, 그 위에서는 수급들이 거의 없어요. 네, 거래량들이 거의 없다가 저점 내려오면은 수급들이 들어온다. 자, 이 얘기는 결국에 고래들이 이 3,000원 라인 오게 되면 이 수급들 자동적으로 들어오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도 급하게 떨어지면서 당황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미리 영상에서도 3,600원 요 자리 밀려버린다면 3,000원대 초반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만 다시 거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정확하게 XRP 3,000원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아직 흐름은 좀 약합니다. 약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박스권 부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어요. 등락을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XRP 리플이 못 갔던 이유는 SEC와의 소송 때문에 그런 거였죠. 소송 때문에 2020년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게리 겐슬러 사임 이슈로 인해서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도 바로 오르지 않고 게리 겐슬러 사임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상승 랠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소송이 철회가 나왔죠. 자, 그 이유가 이제 TF팀을 창설하고 우리 규제에 대한 변경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기다려줘 하면서 연기를 했던 거죠. 자, 코인베이스가 먼저 소송 철회를 했고 바이낸스 부분까지도 소송 철회가 된다면 이 리플과의 소송도 철회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결국 SEC의 규제 환경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SEC 추가 소송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또 SEC가 암호화 자산 규제와 관련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대부분의 암호화폐 부분이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토큰으로 증권법에 관련해서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결국 디지털 토큰으로 해서 새로운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리플랩스 SEC와의 소송 부분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예측되면서 이제 소송에 대한 종료, 취하 부분으로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죠. 자, 이 소송이 종료되면은 더욱 부각을 받고 상승할 여지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ETF를 통해서 XRP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가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 있죠. 브라질에서 ETF에 대한 상품 승인이 났고 이제 증권거래소에 상장 일정만 나오게 된다면 큰 호재거리로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SEC에서 지금 XRP에 대한 ETF 기존에는 접수를 받아주지도 않다가 이제 승인에 대한 접수 신청을 받아줬죠. 그레이스케일, 21시어즈, 비트와이즈, 코인쉐어스, 위즈덤틀리, 카날리 캐피탈 여러 자산운용사들의 ETF 신청 부분을 접수를 받아주면서 최종 승인에 대한 검토 진행되고 있죠. 자, 이로 인해서 SRP 제도권 편입 기대감이 상승하고 ETF 승인과 기관 투자자 확대가 이제 큰 변수, 결국 상승에 대한 여지가 커진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XRP 당연히 조정은 좀 나왔지만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바로 기대감이 커서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이 3,500원 언저리 라인, 네, 이평선 위로 다시 한번 안착을 해줘야지 빠르게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이슈가 없으면 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들 ETF라든가 소송, 종료 이슈가 좀 늦어질 경우에는 이거에 나오기까지 시장의 흐름을 조금 따라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원 언저리 부분에서는 계속 지속적 고래들의 매집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은 지지해 준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서 자, 우리 수급 계속 지속적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실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저점에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가 중요한 변곡점, 저점 분할 매수의 찬스다라는 거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추세 전환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4,000원 라인 돌파해서 안착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 정고점에 대한 부분들 돌파 시도를 할 거니까요. 이 부분 체크하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자, 이번 주 PC 그리고 다음 주 관세 부분 체크하면서 결국 단발적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은 항상 나옵니다. 뭐 경제 지표 발표는 매달 있는 거고 FOMC도 있고, 하지만 그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리고 우리가 마음가짐 불안해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지만, 이 앞전에도 12월 달만 보더라도 이때도 박스권 흐름을 계속 보이면서 다들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 개인들 다 털어내고서 어떻게 됐어요? 단기간 또 65%나 상승을 했죠. 이 3,000원 정도 대비해서. 자, 그러고서 하방 지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흐름은 계속 상방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에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흐름은 결국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항상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트레이더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